4월 21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 주민들이 산불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보상과 일상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영덕 산불 피해 대책위 최인엽 공동위원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산불 발생했을 때 집과 일터가 모두 불타버려서 이재민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때 이재민으로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영덕 지역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상황은 뭐 단체 대피소에 한 150명 정도가 청소년 해양센터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네, 각 마을 단위로 돌아가거나 일부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네, 동네별로 지금 뭐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척도를 보면 뭐 이번 주말 정도면 음, 철거가 어느 정도 한 8, 90%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동네로 돌아가서 이제 또 여관이나 이런 곳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번 이 네.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당초 산림청의 발표보다 2배 이상 큰 걸로 나타났다고요? 산림청에서 발표한 것은 산림 분야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겠죠. 산림은 이 지역이 송이 생산량이 뭐 전국 30%에 차지한 지역인데요. 네. 이번에 산불로 소실된 지역이 영덕 총 생산량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음, 그래서 지품면 일대와 축산면 일대가 영덕읍 일부를 포함해서 산이 거의 다 타버린 상황이니까요. 네. 예, 항공사진으로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음, 산은 또 둥글게 표면을 계산해야 되니까 실제 조사 당초 발표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예, 그 제가 듣기로는 또 이 송이로 이 피해를 본 것들은 또 뭐 네네. 다 배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기존의 산불 지역의 배상 기준에 따르면은 네. 성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아예 보상 규정에. 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뭐 피해 지원이 300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던데 음, 대책에 참가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00만 원으로는 수도권 하나도 못 맞춘다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송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금액으로는 조사히 모르겠지만은 이 지품면 일대와 영덕읍 일대가 송이가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이 거의 다 소실됐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덕 전체 생산량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음, 이 사람들이 생업 기반이죠. 네. 생업 기반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음, 자, 1년 뭐 농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생산 소득의 한 50% 정도를 가구당 송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음. 높은 이제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보상 규정이라던가 이런 게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없는 정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이재민도 정말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뭐 여전히 대피소에 계신지 아니면 또 듣기로는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다 지원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재민 숫자는 제가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뭐 한 3천 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네. 예, 뭐 주택 피해 정도가 1,400여 채로 제가 들었으니까요. 음, 그리고 뭐 이재민들은 일부 바닷가 마을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양 청소년 센터에 한 150여 분 계시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읍내에 있는 여관 같은데 다 이제 생활하고 계신데 외지인들이 주말에 오면은 방을 구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음, 읍내 여관은. 네. 예. 그리고 일부는 또 마을회관에 공동 기거하시면서 뭐 음, 식사도 같이 해결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임시주택 모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뭐 몇 개 각 동네에 한 개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철거가 완전히 되고 기초 공사가 돼야 그런 것들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영덕군에서는 뭐 5월 말까지
한 80%까지 뭐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시던데 음. 어쨌거나 모듈하우스가 마을에 뭐 소규모라도 탁탁 자리를 잡게 되는 거는 5월 초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아직은 이런 주거 시설도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네. 지금 피해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성금도 보내주시고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피해 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것들이 잘 배분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전국 각지에서 성금도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 뭐 감사드리고요. 자원봉사 단체나 뭐 초기에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철거가 진행되고 난 뒤에 투입이 필요한 내용이라서요. 지금은 주로 마을 단위로 음.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물품들의 배분 같은 경우는 뭐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마을 단위 수요를 파악해서 공급은 하고 있는데 배포되지 않은 물품들이 그 국민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에 임시 어. 설치된 천막은 아직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차차 집이 임시주택이 배치되고 난 다음에 네. 배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피해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직접 대책위를 꾸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주민대책위가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냥 산불이 난 정도를 넘어서 생계 기반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특별법을 뭐 어서 만들어라고 요구도 하기도 했지만 좀 디테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들이 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산업별로 그리고 뭐 영덕 업, 지품면, 축산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면 단위로 해서 음. 책임자들을 구성해서 지금 대책이 완성된 건 아니고요. 구성해 네. 나가는 과정입니다. 음. 특히 뭐 분야별로 보면 임업위원회에는 또 따로 임업인들 중심으로 대책위를 구성했고요. 네. 농업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목반별로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음. 단위에서 협의를 해야 디테일한 뭐 피해 조사나 또 보상 요구도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음. 차차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달 아니면 뭐 각 위원회별로 다 구성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계 기반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네, 분야별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보상을 요구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해 대책위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대책위 차원에서는 지금 특별법 발의해 놓은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네. 근거해서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향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대안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음.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영수 국회의원이 산불 특별법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좀 법안 내용에 잘 반영돼 있습니까? 박영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제가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그 요구한 내용들은 일부 살펴봤는데 디테일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른 단위에서 뭐 발의한 내용들을 웹자보 통해서 봤는데요. 네. 예, 그런 뭐 서로 여야가 합해서 여러 가지 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심해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보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의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이런 내용들은 보상 부분입니까? 실제로 그렇죠. 뭐 음. 어떤 단위의 뭐 상황이 벌어져도 돈이 있어야 사는 사회 아닙니까? 네. 그래 뭐 물품 같은 거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그거는 뭐 임시 따뜻한 마음은 받는데 임시적인 뭐 조치일 뿐이고 앞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상이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져야죠. 네. 이게 자칫하면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뭐 시설 복구나 이런 데 비용이 다 들어가고 실제 음.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 2022년에 울진에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물론 그 해 한 달 전에 영덕에도 산불이 크게 났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책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깝죠. 뭐 음. 특히 영덕군에서는 홍수 매뉴얼을 있는데 산불 매뉴얼은 없습니다. 네. 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피해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재건을 위해서 정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민과 관이 그리고 정치와 뭐 국회와 정부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디테일한 논의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돈만 많이 내려주면 다 된다는 식이 아니라 뭐 앞에 사례들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그 삶의 복원을 위해서는 농사 짓던 사람이 어느 날 돈 일격 뭐 처분해서 도시에 나간다고 해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농사 짓던 사람이 그대로 농사 지으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법 내용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덕 산불 피해 대책위의 활동 계획과 더 전하실 말씀 해주시죠. 영덕 산불 대책위는 뭐 조직 구성에 방점을 찍고요. 각 마을 단위나 산업 단위별로 직접 피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요구들을 취합해 내는데 중심을 둘 거고요. 지금 조기 대선이 뭐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네. 대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을 버려두고 대통령이 누가 된다라는데 저희들은 뭐 방점을 찍고 싶지 않습니다. 뭐 욕심 같아서는 공식 선거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욕심이지만 저희들 바람이고요. 아무튼 뭐 민과 관 그리고 뭐 국회와 정부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덕 네, 산불 피해 대책위 최인엽 공동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